단종을 죽여야 내가 산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14살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로.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에는 죽여야 했습니다. 조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는 불안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1453년 10월 10일 창덕궁에서 피해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무사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대신들을 끌어내 처형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등 조선 최고의 대신들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1455년 수양대군은 조카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영월에 유배 보낸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7살 소년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양대군은 왜 조카를 왕위에서 끌어내렸을까요? 단종은 왜 이토록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도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권력 투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50년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맏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문종은 학식이 높고 성품이 온화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을 닮아 백성을 사랑했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세종 생전에 이미 세자로서 오랜 기간 정사를 보좌했기에 왕이 되어서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위하기 전부터 여러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히 등창이 심했고 소갈증이라는 병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당뇨병과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문종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종은 즉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14일 3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문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희,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홍희는 너무 어렸습니다. 문종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문종은 이것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을 느낀 문종은 병석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린 세자가 왕이 될 것이오. 부디 세자를 잘 보필해 주시오. 문종은 특히 몇몇 대신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인지 등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라와 세자를 부탁하오. 그대들을 믿소. 1452년 5월 18일 12살 홍희가 조선의 6대 왕 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이 정사를 돌봤고 단종은 그저 어린아이로서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많은 삼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에게는 문종 다음으로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활쏘기, 말타기를 잘했고 성격이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즐기는 풍류객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들과 가까이 지냈고 많은 문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두 왕자는 형제였지만 성격은 너무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의 인물, 안평대군은 문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는 명확했습니다. 왕위는 적장자, 즉 정실 부인의 맏아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종이 적장자였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 다음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보필하는 신하의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과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가?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형 문종의 부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잘 보살펴 주오. 하지만 동시에 수양대군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개유년. 그날 밤 한양 도성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집에서는 긴박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기로.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자신은 영원히 왕자로만 남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 제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양대군 주변에는 몇몇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한명의 권람, 홍달손, 양정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신복들이었습니다. 특히 한명에는 수양대군의 책사였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인물로 수양대군에게 끊임없이 쿠데타를 부추겼습니다. 대군마마, 기회는 지금입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들은 대군마마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명회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야심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김종서가 다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양대군을 조심해야 한다.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수양대군은 망설였습니다. 김종서는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고 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그런 감정은 무의미했습니다. 권람이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김종서는 이미 대군마마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그날 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육진개척의 영웅으로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부서지며 무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종서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양대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종서, 그대는 역적이다. 왕을 능멸하고 권력을 독점했다. 김종서는 황당했습니다. 대군마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선왕의 명을 받들어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대는 어린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멋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이것이 충성인가? 하지만 수양대군은 손짓했습니다. 무사들이 김종서를 둘러쌌습니다. 김종서는 저항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무인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던 철퇴를 집어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휘두른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섬기던 왕의 동생에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김종서가 죽을 때 피가 천장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선왕마마, 신이 세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무사들은 황보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황보인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운 신하들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정분, 조국관, 이양 등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즉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어린 단종은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무사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촌, 무슨 일입니까? 수양대군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처단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몄기에 제거했습니다. 전하를 위험에서 구했습니다. 12살 단종은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역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역적이었습니까? 김종서 영공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탁하신 분인데, 전하, 그들은 전하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신이 전하를 보호했습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보호하던 신하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수양대군의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 즉 수양대군의 쿠데타였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이 되어 정사를 총괄했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매일 궁궐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이 무섭기도 했고 아버지와 김종서 영공이 그리웠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 아직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다음 목표는 동생 안평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보다는 학문과 예술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신들이 안평대군을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안평대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은 불안정했습니다. 언제든 문신 세력이 안평대군을 내세워 자신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성격도 달랐고 추구하는 바도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은 무력과 권력을,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을 중시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두 아들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았고 안평대군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신들과 결탁하여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안평대군과 가까운 신하들의 편지를 조작하고 역모의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한명회와 권람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안평대군과 가까웠던 김문기, 민신 등이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받으며 안평대군의 역모를 자백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안평대군께서 역모를 꾸미셨다고 말하라.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안평대군께서는 역모와 무관하십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결국 김문기와 민신은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들이 고문 중에 안평대군의 역모를 자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형님, 나는 역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있다. 그대는 왕위를 노렸다.
1453년 12월 강화도로 유배된 지 불과 며칠 후 안평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다. 다만 형님이 두려워할 뿐이다. 하늘이 알 것이다. 안평대군의 죽음으로 수양대군의 라이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종서, 황보인은 죽었고 안평대군도 죽었습니다. 이제 수양대군 앞에는 어린 조카 단종만 남았습니다. 1455년 유니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위에 오르기로. 수양대군의 신복들은 단종을 압박했습니다. 한명회와 권람이 단종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대군마마께 양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어리십니다. 14살 단종은 두려웠습니다. 주변에는 삼촌의 무사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왕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자리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더욱 압박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양위를 요구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상황으로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단종은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궁궐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1455년 유니월 11일 단종은 마침내 양위조서를 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인은 나이 어리고 덕이 부족하여 왕위를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이에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단종은 눈물을 흘리며 조서를 썼습니다. 14살 소녀는 이제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조선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 창경궁으로 쫓겨났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으로 간 것입니다. 14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문종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습니까? 왜 저를 지켜줄 신하들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세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단종을 그리워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456년 초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단종 복위를 계획했습니다. 성산문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총명하고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학자였습니다. 박팽년도 집현전 출신으로 학식이 높은 문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단종의 아버지 문종 시절부터 조정에 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조의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왕은 상왕마마 단종이시다. 우리는 상왕마마를 복위시켜야 한다. 하지만 복위 운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철저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무사들이 궁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조가 창경궁에 단종을 문안하러 갈 때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만나러 가면 경우가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때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성산문은 같은 뜻을 가진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1456년 6월 1일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문안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신하가 세조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김질은 처음에는 성산문 등과 함께 복위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겁이 나서 배신했습니다. 전하, 성산문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전하를 해치고 상황을 복위시키려 합니다. 세조는 즉시 성산문 등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너희는 왜 역모를 꾸몄느냐? 성산문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역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한 왕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상왕마마께서 진짜 왕이십니다. 전하께서 찬탈하셨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과인이 왕이다. 단종은 스스로 양위했다. 강요된 양위입니다. 전하께서 칼과 창으로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김종서 영공을 죽이고 안평대군을 죽이고 어린 왕을 협박하셨습니다. 성산문의 말에 세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성산문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내가 과인을 인정하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 목숨도 살려주겠다. 내 재능을 아깝게 여긴다. 하지만 성산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죽어도 상왕마마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상왕마마의 신하입니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나에게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박팽년은 거부했습니다. 나는 상왕마마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세조는 더 이상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극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모두 능지처참,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처형장에 끌려가는 성산문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목은 잘릴지언정,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상왕마마 만세. 박팽년은 처형 직전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도 참혹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모두 연좌되어 처형되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박팽년의 어린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가혹했습니다. 역모를 꾸민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연좌제로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사육신 외에도 많은 이들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들을 생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직접 복위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은둔했습니다. 김시습은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조가 보낸 벼슬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나는 찬탈자를 섬길 수 없다. 사육신 사건으로 단종의 복위 운동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종의 운명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조는 생각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내 왕위가 위협받을 것이다. 단종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상왕은 여전히 왕족의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노상군은 일반 군의 칭호였습니다. 이것은 단종을 왕족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왕가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신하들조차 이 결정에 놀랐습니다. 상왕마마를 강등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호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증명했다. 단종이 상황으로 있는 한 영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영월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의 산골이었습니다. 1457년 6월 28일 16살 단종은 영월로 떠났습니다. 궁궐을 떠나 먼 시골로 유배를 가는 것입니다. 영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단종은 초라한 가마를 타고 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양을 떠나며 단종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다스리던 이 도성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단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라는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청령포는 서강이 휘감아 도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육지와 단절된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단종이 머물 집은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침정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그곳이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매일 강물 소리만 들으며 지냈습니다. 단종은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슬펐습니다. 단종이 쓴 시가 전해집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요, 땅을 보니 땅이로다. 아, 이 몸은 무엇이 되어 떠돌아다니는가. 단종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유배지에 갇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 단종은 청령포에서 영월 관아의 객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단종은 매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1457년 10월, 세조는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죽이기로. 명분은 이랬습니다. 노상군이 여전히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월에 유폐된 단종이 무슨 영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단종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조카를 죽이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도 반대했습니다. 전하, 노상군은 이미 유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고집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영모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1457년 10월 21일 사약을 든 사자가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내 운명이 끝났구나. 그렇게 단종은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불과 3년. 유배 생활은 4개월이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명령으로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신을 거두면 역적으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산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월 호장 어뭉도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단종을 장사 지냈습니다. 훗날 그 장소가 단종의 묘, 장릉이 되었습니다. 어뭉도는 세조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임금답게 장사 지낸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단종을 죽인 후 세조는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피로 뒤덮인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꿈. 단종이 나타나 삼촌, 왜 저를 죽였습니까?
라고 묻는 꿈. 김종서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타나 저주하는 꿈.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약을 먹어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얼굴이 좋지 않으십니다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462년부터 세조의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피부병이었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명나라에서 의원을 불러왔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온갖 약재를 써봤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전국의 온천을 돌아다니며 병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잠시 통증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심해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것은 하늘의 벌이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자의 업보다. 사육신의 한이 세조를 괴롭히는 것이다. 세조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쩌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구나. 세조는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세조는 유독 불교를 믿었습니다. 전국에 절을 짓고 큰 돈을 들여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불교에 너무 많은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과인은 부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속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불공으로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부처님께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세조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갑자기 문수보살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수보살이 세조의 피부병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것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부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세조는 상원사에 큰 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판을 남겼습니다. 과인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문수보살을 만나 나았다고. 하지만 세조의 병은 실제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컸습니다. 세조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의경세자는 1457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이 죽은 바로 그 해였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둘째 아들 예종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가 조카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 내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어쩌나? 세조는 밤마다 이런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권력은 순환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카에게서 빼앗은 왕위, 그것이 언젠가 자신의 아들에게서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세조는 예종을 교육시키는데 힘썼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약하면 권력을 빼앗긴다. 어쩌면 세조는 자신의 경험을 아들에게 가르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는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3년이었습니다. 세조가 죽기 직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의 임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 예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라. 그것이 세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종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세조가 죽은 후
그의 묘는 경기도 여주에 만들어졌습니다. 왕릉의 예를 갖춘 화려한 묘였습니다. 단종의 초라한 묘화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조는 업적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직전제를 실시해 군사제도를 개선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법전을 정비하고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옆에는 항상 찬탈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사육신을 능지처참한 사람.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즉위했지만 그는 재위 1년 만에 29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종의 조카 성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교 정치를 강화하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종은 할아버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단종이 죽은 지 250년 후인 1698년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권시킨 것입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은 다시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는 장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왜 250년이나 지나서야 복권되었을까요? 그것은 조선이 그만큼 세조의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을 복권한다는 것은 세조를 찬탈자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결단했습니다.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단종의 복권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환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종과 세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종은 비운의 왕으로 기억됩니다. 17살에 죽은 소년왕.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위에 올랐고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위되고 죽었습니다. 세조는 복잡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한편으로는 유능한 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위해 조카를 죽인 찬탈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정당성 없이는 불안정하다는 것. 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힘으로 얻은 권력은 결코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충절과 신념의 가치. 사육신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은 결국 역사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힌다는 것. 우리는 세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